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시국에 맞춰 화상회의를 진행하던 문체부 장관 민철우는 충격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장관님, 저희 아직 보입니다. 장관님, 이제 보이십니다. 장관님! 제부스! 그 일로 민 장관은 하루아침에 해임되고 청와대는 급히 대체 카드를 준비합니다. 리스트 미리 뽑아놨지? 일단 관상들부터 좀 보시죠. 모니터엔 수많은 장관 후보들이 떠오르고 아니 저렇게나 많아? 오케이. 아무래도 그 남자는 다 접읍시다. 아들 군면제도 접어. 과저택,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거리두기 2.5단계 개념 없이 회식 사진 올린 인간. 이거 너무 줄었잖아. 다시 펴. 엄수석은 초유의 사태를 덮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희 좀 색다른 알고리즘으로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녀는 바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이정은이었죠. 앙골라부터 자이툰까지 두르고 친 베테랑 사격교관. 이런 호국의 아이콘. 난세 스카우트에서 의원 만들어 놓고선 저쪽 인간들 정작 4년 동안 방치하다시피 고작 거수기 노릇이나 시켰죠. 게다가 정은의 남편은 진보 농객으로 유명한 김성남이었습니다. 여의도의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기사도 났었죠. 무엇보다 그녀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이건 지난 대선 때 우리 공약이지 않소? 이정은도 의원 시절에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때 구해낸 중학생과 여전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고요. 민정이 점심 뭐 먹고 싶어? 오케이. VIP 보고 준비해. 며칠 뒤 정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너무 아마추어였어요. 아니에요. 아마추어. 정치를 프로레슬링에 비유하는 거, 관객이 있을 때만 싸운다는 거, 그렇게 각본이 있는 쇼라는 거. 근데 그 쇼 아무나 하면 또 다친다는 거. 레슬링에 이어 한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네, 인천연비군 차정원 의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녀는 정은을 높이는 듯하면서 돌려가게를 시전합니다. 한때는 같은 당에 몸담기도 했던 우리 국민영웅 이정은 님이 문체부 장관에 지명되신 걸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비록 국회에 들어오셔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시지는 못했지만 저는 이정은 후보 개인의 역량 부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맞지 않은 옷을 입으셨던 거죠. 이제야 주부로서 소박하게 제2의 인생을 펼치시나 했는데 한편 청문회를 지켜보고 있는 문체부 간부들. 취임 전부터 상관 모양 빠지는 거 보면 애들 느슨해져. 저 여자 띄엄띄엄 보는 건 형이랑 나 둘이면 충분합니다. 정은이 회심의 발언을 하려던 순간 먼저 준비했던 종이를 놓쳐버리고 긴장했어요? 아시안게임 정도. 제스처 이슈 아끼지 말고 푸시죠. 심지어 사회자는 청문회를 중단시킵니다. 잠시만요.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어제 회식 자리에 참석하셨던 추민우 의원께서 방금 전 코로나19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인사청문회 즉각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등포 보건소의 지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녹색 넥타이 매신 분! 그렇게 지금 막 나가시면 안 되세요. 녹색 넥타이? 어디 지금? 코로나 이슈로 정은의 청문회는 불행 중 다행으로 최단 시간에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제 격리해야 되는 거죠? 대신에 헌정사상 최단 시간 인사 청문회라네요. 이제 그냥 편하게 장관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정은은 문체부 장관으로 열심히 정책 홍보를 하게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정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다시 할게요. 이 녹색 그 구름 모양이 자유. 이게 왜 자유야? 자유 같다고요? 가끔은 현타가 오기도 하는 장관 이정은. 죄송하지만 이걸 꼭 장관이 직접 설명해야 하나요? 관광청에서 특별히 부탁한 사안이라서요, 장관님. 한편 문체부 간부들은 최수처 자문위원회 출범식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윗선에서 최수처 막상 부담스러워한다는데 너 괜찮냐? 이 아줌마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여튼 서로 쪽 안 팔릴 정도의 이벤트를 만들어줘야지. 그래야 이 어공투기의 돌출행동도 없는 거야. 마침 출범식에 함께할 우가은 선수가 등장하고 보좌관님, 이쪽은 내일 행사 때 함께해 주실 우가은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가은입니다. 보좌관은 그녀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읽다 보니까 좀
뭔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때 정체 모를 나레이션이 흘러나오는데 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맞았어요. 정말 매일 때리고 만지고 방문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도원은 급히 변명을 해보지만 누가 봐도 우가은 선수를 노린 나레이션이었죠. 심지어 그는 가은의 뒷담화까지 하게 됩니다. 아까 걔가 코치한테 7년 동안 받고 사내려 보여? 얘 뭐 인별에 이렇게 웃는 사진을 쳐올려. 미치겠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한편 문체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 신인 맹소담. 아니 이걸 왜 화장실 앞에서? 장관님 인간적인 모습을 담으라고 해서요. 아, 네, 저는 지금 구내식당에 점심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메뉴는 뭔가요? 김수진 수행비서님, 오늘 메뉴는 뭘까요? 내일 출범식에 우리 장관님과 최수처의 명은 걸려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 직원 동지들의 앞날 사실 뭐 별 상관 없습니다. 우리 회사 프로젝트 우리가 살려야 안 쪽팔립니다. 역시 서도원 쟤는 최소 차관이야. 어떻게든 자리 꽉꽉 채워야 됩니다. 사은품도 있습니다. USB, 휴대용 세면 세트. 자, 문체부 3번 놓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체부! 그녀는 다른 사람과 달리 최수처 출범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아줌마는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걸까? 아무도 최수처 따위에 관심 없다는 것을, 그냥 이 쇼에 남은 시간을 채우기 위한 계륵 같은 이벤트라는 것을. 출범식 당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민기식 자문위원장이 등장하고 어제 전화 한 통 드렸어야 됐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셨군요. 저 인간 오지 말라고 말 안 했어요? 저런 서도원 보자같이 전달할 줄 알고. 전 사회 준비하러 이만. 장관님, 전 안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그 시각 가은은 자신의 생각과는 달리 초라한 메이크업을 받고 이상한 문구가 적힌 티셔츠까지 제안받습니다. 이건 어떠신지. 너무 건강해 보이신다고. 그건 좋은 거 아닌가요? 뭐 전 걸리시면 안 입으셔도 됩니다만은 전 협조가 돼 있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피해를 전시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한 건 아닌데요. 도원은 그녀에게 뚱딴지 같은 비유까지 들먹이고 자, 이런 비유를 좀 해도 될까요? 국제구호단체 광고에 나오는 애들 중에서 평소에 콜라 마시고 피자 먹고 닌텐도 하는 애들이 정말 없을까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꺼이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할까요? 그걸 알면 좀 SNS에 좀 놀러 다니는 사진 같은 거 좀 미리미리 내리고 좀 말이야. 장관님 좀 뵙게 해주세요. 그의 어이없는 태도에 화가 잔뜩 난 선수는 이정훈 장관을 찾아갑니다. 대의가 중요하죠. 후배들한테 안 미안해? 그때 서도원 보좌관 레이더에 포착된 한 여학생. 한편 최수처 출범식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먼저 자문위원 단장을 맡아주신 차정원 위원님의 축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정원 위원님. 죄송, 차 의원 못 옵니다. 장관님, 지금 올라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장관님, 까봐요! 장관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관님의 뜻인가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아, 이런 식으로 소통을 거부하신다? 결국 그녀에게 단단히 오해를 하게 된 우가은 선수. 살아있는 인간이지 무슨 문화체육계 범죄 박람회 전시품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부사관님, 우가은 선수 지금 무슨 일 있나요? 애초에 어려운 미션이지. 그럼 플랜 B가 있었어야지. 체육계 폭력 피해 생존자로서 명예 자문위원을 맡아주실 우가은 선수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없어요. 우가은 선수 갔어요. 이것도 뭔 소리야? 그 시각 도원은 출범식을 보러 온 피해자 학생에게 연대 발언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민정장 어머님께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 가림막도 준비돼 있고요. 그 목소리도 음성 변조돼서 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 예전에 그 익명으로 인터뷰했던 거랑 매한가지입니다. 아니에요. 전 전혀 모르는. 아무도 텍스트를 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림입니다. 이 어리고 야윈 아이가 대중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눈물을 흘리며 코치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림이요. 최수처 정식 출범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장관님, 제가 꽃길 깔아드린다니까요. 결국 그 어떤 피해자도 없이 단상에 오르게 된 장관 이정은. 최수처는 기존 스포츠 윤리센터나 클린 스포츠 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나마 형식상 자리를 지키고 있던 기자들은 이정은 장관의 초라한 채수처를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그 애매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오늘 출범식이야말로 참 애매하게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사이즈 행사에서도 난항을 겪는 문체부가 과연 그런 사업들을 잘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답이 없으셔서 질문 하나 더 드리자면 각계 전문가들의 불참은 둘째치고 문화체육계 관련 피해 당사자들마저도 오늘 출범식에 호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묵묵히 질타를 받던 그녀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폭탄 발언을 이어갑니다. 제가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아니, 생존자입니다. 걸리버라는 휴대폰 아세요? 저도 그게 너무 갖고 싶더라고요. 신고 전화를 하고 싶어서요. 더 이상 코치님한테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 당시 제 코치님이 누군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당시 그녀의 사격 코치는 바로 이정은 장관의 아버지였죠. 저희 아버지였죠. 전화를 하자마자 자신들을 때리고 만지는 그런 인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또 시작이구나. 제 후배들이 도망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어딘가에서 홀로 괴로워하고 있을 분들과 채수처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피해자들이 치유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이고 채수처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그녀의 연설에 채수처 출범식 분위기는 반전되고 채수처는 여러분의 총입니다. 걸면 걸리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출범식에 급히 태세 전환을 시도하는 서도원. 장관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너 아웃. 예? 너 아웃. 책상 빼라고. 그 업무수석하고는 얘기가 되신 겁니까? 뭐? 아니 그러니까 그 윗선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지. 모르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차관쯤 돼? 내가 당신 자르는데 청와대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아니 그게 무슨 문제 있어? 장관님. 당분간 보좌관 업무는 김 비서가 대행하는 걸로. 한편 김 비서는 그녀의 휴대폰에 전송된 수상한 문자를 발견합니다. 한 여자와의 결혼 생활? 개척같지. 인적이 없는 곳에서 문자 내용을 확인해 보는데 잠깐만. 역시 이건 어디까지나 장관님의 사생활? 부부 사이의 이벤트일지도 모르잖아. 불륜 상황극? 급기야 그녀의 전화기가 울립니다. 예,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 그 사진 셀카 앵글이 아니야. 통화를 시도하다가 전원까지 꺼버렸다? 그렇다면 누군가 분명 개입됐단 얘기. 역시 부부간의 이벤트가 아니야. 김 비서님, 내 개인 휴대폰 못 봤어요? 김 비서는 장관의 스케줄에 영향이 갈까봐 그녀의 휴대폰을 숨깁니다. 제가 깜빡 두고 왔나 봐요. 잠깐 충전시켜둔다는 게 제 책상 위에 두고 왔나 봅니다. 아이, 바보 이거. 하지만 금메달리스트 출신 정은은 만만치 않았죠. 거기 감춰둔 건 뭐죠? 왜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내놔요. 이게 뭐야? 당신 무서운 사람이네. 아, 장관님, 죄송하지만 그녀는 김 비서를 날려버리기로 하는데 너도 아웃. 다행히도 꿈이었습니다. 많이 피곤한가 보네. 거기까지 걸고. 그는 아무도 없는 사이 정은의 폰을 차에 숨겨버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현직 장관 남편 번호를 아, 신영사님 누군지 알려가지 마시라니까. 아니 받아 적어요. 신촌 파타임 호텔 근처가 마지막. 그 이유는 CCTV 까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무리. 아는 형사로부터 김성남의 위치를 파악한 수진. 가만. 아까 그 소린 뭐였지? 어쩌면 누군가 김성남의 입을 틀어 막았고 그 와중에도 김성남이 전하려던 메시지가 있었던 거야. 혼자만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그때 경호원에게 들켜버리고 맙니다. 아까부터 이거 계속 숨기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기종이 같아서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장관님께 폰이 없다 하신 겁니까? 저 경솔했네요. 오시면 바로 핸드폰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요. 저도 공인들을 케어해온 사람이라 이 정도 눈치는 있습니다. 대통령님과의 갑작스러운 면담을 앞두고 장관님의 멘탈을 지켜드리려는 의도였다면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도 일종의 경우죠. 심기경우. 한편 소담은 보좌관 해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버리고 이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제가 다시는 오늘 같은 실수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서동훈 보좌관, 예, 장관님. 너 아웃. 너 아웃. 책상 빼라고. 윗선하고는 얘기가 되신 건지. 뭐라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차관충제야? 내가 당신 자르는데 청와대 허락이라도 받아야 돼? 아, 그게 무슨 문제 있어? 브이로그 누가 올렸어? 야 디지털 소통팀! 근신 별도 통보 있기 전까지. 결국 문체부로부터 근신 명령을 받게 된 소담. 아, 내가 그 단박에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소담 씨 명예훼손으로 소송 갈 뻔했어 진짜. 그 시각 교환은 소담에게 한 통의 문자를 받게 되고 맹수담? 나 서울 가는 중. 술 한잔 할 수 있남? 그날 저녁 대형 사고가 벌어집니다. 문체부에서 잘렸다며 그 회원만큼 나에게 퍼붓던 키스. 문체부에서 잘린 소담이 교환과 뜨밤을 보내버린 것이었죠. 지켜가야 해. 세종시로 소담이가 돌아가지 않도록. 사실 교환은 소담이 문체부에서 일하는 걸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게요. 아, 씨발 집에서 근신하라더니. 과거 이들은 정의 구현을 하는 유튜버로 쓰레기들의 모습을 촬영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배관 타고 올라가면 되지 않나? 이거 이 배관을 타고? 아니 내가 하면 좋은데 네가 좀 더 가벼우니까. 그녀를 좋아했던 교환은 소담의 문체부 합격 문자까지 쥐어버린 전적이 있었는데 뭐야? 어? 아니 네 핸드폰에 스팸 문자가 자꾸 와서. 맹소담님, 디지털 소통팀 공무직 면접 전형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신기한, 너 설마 이거 문자 오니까 지웠니? 아니 2년 계약직에 월 200 그거에서 뭐해? 어? 아니 우리 기생충 패러디 조회수도 3,000 넘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 아이 수담아, 우리 계속 이렇게 정의 구현하면서 실버 버튼도 받고. 한편 집으로 돌아온 정은과 그의 비서 수진. 종일 연락도 없고 어디 간 거야? 수진은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주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은은 단순히 스팸 문자일 거라며 무시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남편 같아 보여요? 아닌가요? 나 이런 거 처음 아니에요. 비슷한 거 의원 시절에도 몇 번 받았었어요. 미안한데 우리 식사 따로 하죠. 피차 불편할 것 같은데. 수진을 돌려보낸 뒤 그녀에게 한 통의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의 텔레그램 영상 속에는 고문당하는 김성남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은 장관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 이상 남편분의 신체를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24시간 안에 장관직을 사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정은의 집에 오게 되고 두 분 주변에 최근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신 분이 있다면 혹시... 김 비서는 얼마 전 출소했던 장인규를 의심합니다. 장인규라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의원 시절에 나서서 해결했던 사건인데 육상부 제자한테 성폭행을 가했던 인간이고요. 얼마 전에 감형돼서 출소했습니다. 동기가 없진 않겠는데? 전자발찌 차고 있지 않나요? 저희가 담당 보호관찰소에 연락해보죠. 아, 그걸 못 여쭤봤네. 그거 뭐였습니까? 장관님이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 말이죠. 장관님 부부께서 키우시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보낸 문자를 통해 단순한 사건일 것이라며 단정짓게 되고
현재 상황에선 납치가 아니라 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는 가출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수사 용어고요. 다음날 경호원의 귀를 틀어막고 밀담을 주고받는 정은과 수진. 둘이서 무슨 밀담을 나누는 걸까? 입술을 읽어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네, 대변인님. 장관님 인터뷰 준비되셨나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나올 질문 중에 잘 모르실 이슈가 좀 있어서요. 장관님 안녕하세요. 어제 또 다른 화제였죠? 문체부 브이로그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어제 올라왔던 문체부 브이로그는 인사 문제를 가볍게 다뤘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고가 아니라 징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5분 전에 발표된 레알미터 대권 주자 선호도 발표에서 처음으로 우리 이정은 장관께서 유의미한 지지를 얻으셨어요. 바로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정은 장관이 대권 잠룡에 오르게 된 것이었죠. 당장 대빵 될 거 아니면 앞쪽에서 괜히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나아. 하나 배웠습니다. 한편 차정원 의원은 정은을 이용해 차차기 정권 대권을 노리게 되고 캐치볼 좀 하면서 차차기까지 같이 한번 커봐. 물론 1% 미만이긴 하지만 되려 잠룡의 대열에 오르셨거든요. 우리 이 장관님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정은은 급히 김 비서가 작성한 문구를 읽게 되는데 제 준비가 부족한데도 성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통화 감사합니다. 너를 못 읽었는데 이런 진짜 오해하게 생겼잖아. 장관님 진정하시고 운전. 최수철을 빼버린 탓에 대권을 노리는 문체부 장관으로 전락한 정은. 아니 이거 무슨 마치 대권 출사표처럼 들리는데. 벌써 트위터 떴네요. 이정은 테마주 뜨면 풀매수 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장관님? 제가 바로 어제 리스크 관리 거듭 말씀드렸죠. 최수철에 대한 진정성은 의심 안 받겠습니까? 듣고 있어요. 예, 이따가 분명히 해명하겠습니다. 과연 이정은 장관은 모든 실언을 이겨내고 문체부 장관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는 현실 풍자를 담은 정치 블랙 코미디 드라마입니다. 이상청은 국내에서 처음 보는 신박한 설정과 청와대라는 무거울 수 있는 소재의 코미디를 가미하며 시청자들에게 많은 호평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체부 장관 역을 맡은 김성령 배우님의 수준 높은 연기력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블랙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외부에서 시청할 수 있는 이상청 강력 추천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무리남이었습니다. 자, 문체부 3번 넣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체부!